오늘 오리엔테이션 FAT 2급이고요. 어, 일단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저는 그 FAT 1급 강의 맡고 있는 하만위 회계사라고 하고요. 이제 수업은요. 김채현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일단 선생님 먼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김채현 선생님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설명을 하고 김채현 선생님은 이제 수업을 직접 이제 하실 거고 저는 아마 개강일 날 하고 종강일 정도에 이제 인사 다시 드릴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 오늘 제가 진행하고요. 선생님께서는 수업 여러분 같이 수업할 선생님은 지금 인사하신 김채현 선생님이세요. 아시겠죠? 네. 어, 김채현 선생님이 저희 재원에서 이제 하신 지가 이제 두 번째라서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시간 50분 안 걸리게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50분 안 걸리게. 40분, 50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 훈련 과정 개요인데 다 받으셨죠? 오리엔테이션 안내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어떤 훈련 과정인지 뭐 또 주의사항. 네. 자, 과정명 더 보세요. 과정명이요. 저희 과정은 세무, 회계, 자격증. 구체적으로는요, FAT 2급 자격증이죠. 자격증 취득 과정이에요. 맞죠?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훈련 기간 말씀드릴게요. 훈련 기간은 21년 3월 20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일요일이요. 전체 60시간이고요.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4시간이에요. 하루에 4시간. 그렇죠? 시간은 9시 30분,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 20분. 그렇죠? 정확히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전입니다. 오전이고요. 1시 20분에 수업이 끝나요. 이 기간 중에 수업이 없는 날은요. 4월 17일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이날은요. 우리 AT 자격 시험 있죠? 자격 시험일이에요. 고사장이 여기 재원직업 전문학교거든요. 고사장이 여기여서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주말반 요 날은 4월 시험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총 몇 번 하냐면요. 15일 수업이에요. 15일. 일수로는 60시간 44시간씩이니까 15번 선생님하고 뵙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그 과정에 대해서 과정 개요, 훈련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17일 날 토요일은 수업이 없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대상은요, 회계 초보자도 수강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한 90%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회계를 접해 보셨다 하더라도 오래전에 이렇게 접해 보셨거나 그 정도니까 FAT 2급이 이제 가장 기초 입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계 처음인데요. 할 수 있을까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수업만 나오시면 돼요. 수업만 잘 참석해 주시면요. FAT 2급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기초 선생님 강의 워낙 잘 하시니까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만 잘 참석해 주시면 된다. 고 말씀드리고요. 누구나 들으실 수 있다. 그 얘기 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2급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제가 자격증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냐? 그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이 FAT 2급은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가장 기초적인 들어가는 과정.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설명드릴 게 없어요. 훈련 과목 보시면요. 실무 이론 50%, 실무 수행 50%라고 돼 있죠. 전체 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이론 수업이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 앞에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 더전 프로그램이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더전 프로그램을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론 50%, 실무 50%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론은 당연히 회계고요. 회계 기초, 회계 원리를 포함하고요. 실무 수행은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 우리 회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이죠.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 과정명,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떻게 언제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뭘 배우는지 이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AT 자격시험과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자격증 취득 과정이잖아요. 어떤 자격증?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갑자기 왜 물 핵무기여서 있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그 수강을 이제 원하시는 이유가 이제 취업, 이직,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실 텐데 어, 자격증 취득 과정이 아닌 과정을 저희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실무자 양성 과정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과정을 운영하게 된 게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었어요. 제일 효율적이고 여러분도 끝났을 때 뭔가 자격증 하나 이렇게 취득하는 게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자격증은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한번 이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고 자격증 하나 따세요. 하나 취득하세요. 뭐 쭉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열심히 수업 따라가시고 해가지고 하나 취득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격증에 애초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있으실지라도 자격증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취득을 하는 게 공부에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 가르치는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그 익히는데도 자격증 과제 과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하나 취득을 하시고요. 그러면 세무회계 자격증, 세무회계 이쪽 관련해서 자격증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많아요. 되게 많은데 좀 어, 가장 유명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이나 AT 자격시험이에요. 그 중에 더 유명한 거를 말씀드리면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조금 더 이름이 더 있어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은 많이 계시죠. 잘은 모르지만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과 이제 AT 자격시험이 있는데 요 둘이 차이점하고 공통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우리 요 과정은 무슨 자격시험이에요? AT 자격시험입니다. AT 자격시험이라는 거고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요, 더 인지도가 있어요.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돼서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더 오래돼서 인지도가 있는데 두 개 다 공통점은요, 중소기업의 회계세무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업이 아니라 큰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중소기업의 이제 회계
하실 분들을 양성하는 자격 목표인 자격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에요. 민간 공인? 잘못됐네.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다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두 개 다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민간 공인이 아니라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죠. 참. 이거는 뭐 마티니 가서 몰디브 한 잔이랑 똑같은 말이네. 잘못됐어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고요. 시험 구성은요. 100점 중에 이론이 30점이고요. 실무가 70점. 그러니까 실무라는 거는요. 다른 시험하고 달리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기. 그러니까 더전 컴퓨터 시험 시간 안에 실무도 있어요. 실무도 있다라는 거고요. 시험 시간은 60분 내지는 90분이고요. 등급은 4등급, 그 다음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요. 시험 빈도 연 6회. 일단 여기다 적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기준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게 전산세무회계하고 AT 자격 시험하고 되게 비슷한 자격증이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아는 전산회계 자격증. 전산회계는요. 2급이 있고요. 1급이 있어요. 그리고 전산 세무 자격증이 있어요. 2급이 있고 1급이 있어요. 총 4개 급수입니다. 급수가 4개예요. 난이도는 이렇게 올라가요. 난이도는. 그러니까 전산 회계가 제일 낮은 난이도고요. 전산 회계 1급, 그 다음에 세무 2급, 세무 1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과정에 포함되는 범위는요. 전산회계는 회계 원리고요.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실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론이고요. 이론이 30%, 실무가 점수로 치면 점수예요. 배점이에요. 배점 70%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이금은 회계 원리하고 실무 딱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급수가 높아지면 좀 범위가 늘어요. 범위가 회계 1급이죠. 회계 1급. 전산 회계 1급 되면 회계 원리에다가 원가 회계라는 게 플러스 되고 부가가치세 기초,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가요. 얘가 추가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원가 회계하고 부가가치세. 실무는 똑같고요. 그거에 대한 실무. 그러면 전산 세무 2급 되면 또 조금 추가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 실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조금 더 늘어요. 조금 살짝 더 늘고, 그러니까 회계도 조금 더 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큰 것 같은데, 얘는 큰 틀로 보면 부가세가 느는 거고요. 얘는 여기 소득세 중에 연말정산, 정산. 그러니까 얘는 요게 느는 거예요. 요게. 물론 실무도 조금 더 늘긴 하지만. 그리고 실무. 전산 세무 가면요. 회계 원리 같고요. 실무 같고 이것도 같고 법인세 있죠. 법인세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만 눈여겨 보시면요. 1급은 회계 원리죠. 2급은 전산회계 2급은 회계 원리만 있는데 전산회계 1급 되면은 부가가치세가 들어간다. 원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전산 세무 2급이 되면요. 부가세가 조금 더 느는데 중요한 거는 소득세가 는다. 소득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다 배우지는 않고요. 이 중에 일부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산 세무 1급 되면 법인세가 추가돼요. 어때요? 점점 범위가 좀 늘죠? 점점 범위가 늘어요. 근데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취득하실 필요는 없어요.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그냥 1급 따셔도 돼요. 세무 1급 딸 수만 있으면 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기초가 잘 닦여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뭐예요? AT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산 세무회계 자격 시험이고요. AT 시험은
여기다가 자리를 비워놨는데 AT 시험은요. 다 AT인데 회계. 요 회계라 그래가지고 FAT. 그 다음에 세무잖아요, 이거. 텍스. T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FAT는 회계고요. TAT는 세무예요. 그러면은 급수가 마찬가지로 2급, 1급, 2급, 1급 이렇게 있겠죠. 똑같아요. 네 가지 급수로 돼 있고요. 범위도 비슷해요. 범위도 되게 비슷해요. FAT 2급은 회계 원리고요. FAT 1급은 이 원가 회계가 없어요. 없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TAT 2급은 다 똑같아요. 원가가 없죠? 원가가 없어요. 원가가 없고 TAT 1급도 원가 없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조금 더 넓고 차이점은 전산세무회계 시험하고 AT하고 차이점은 전산세무회계 시험 이쪽이 조금 더 이론 위주예요. 이론 위주고요. 얘는 좀 실무 위주예요. 실무 중심이에요. 실무 위주. 그리고 난이도는요. 이쪽이 조금 더 높아요. 전산세무회계가 살짝 더 높아요. 살짝 더 높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둘 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 급수도 비슷하고 문제라도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보통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보신 분들이 AT 시험도 보고 AT 시험 보신 분들이 전산세무회계 시험도 봐요. 같은 급수에서. 그러니까 전산회계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뭐예요? FAT 2급이죠. 전산회계 1급은 FAT 1급을 말하는 거고 전산세무 2급은 FAT, TAT 2급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한쪽을 공부하고 다음 것도 따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AT를 공부하시면 전산회계를 따려면 원가회계를 더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처음 하실 때는 이 FAT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아요. 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일단 FAT가 조금 더 실무 중심의 어떤 시험을 좀 지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AT는요. 더존을 써요. 더존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더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서 쓰는 이른바 그렇게 그냥 사서 쓰는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가장 점유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그래서 여러분 구인구직 같은 거 보시면 더존 프로그램 가능자 아예 그냥 그렇게 그 구인을 하시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전산세무회계 여기에서 더존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더존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거는 주관사가 세무사회예요. 한국 세무사회고요. 여긴 주관사가 공인 회계사회인데 먼저 세무사회에서 이 시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더존이랑 같이. 근데 더존이랑 세무사회랑 좀 관계가 안 좋아져서 더존이 튕겨 나왔어요. 그걸 보고 있던 회계사회가 우리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AT 자격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나 인지도는 뭐예요? 이 전산세무회계가 좀 더 긴데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누가 가지고 있다? 공인회계사에서 하는 AT 시험이 더존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각각 장단이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지도는 얘가 조금 더 있어요. 아직까지 AT 시험 그러면은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면접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많이 인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더존 프로그램으로 하는 뭐 전산회계 시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는 뭘 쓰냐? 더존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쓰는데 더존은 아니에요.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점유율은 많이 떨어져요. 더존이 더 높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격 시험은 뭐다? AT 자격 시험이다. AT 자격 시험이다. 그리고 요거 공부하면 나중에 요것도 욕심을 내면 조금 더 보태서 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공부한다? 더존 공부한다. 그리고 급수 볼게요. 급수.
급수 보시면 자, FAT 2급, FAT 1급 요런 순서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다음 TAT 2급, TAT 1급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FAT 2급. 그리고 전산회계로 치면 전산회계 2급 시험과 같아요. 얘는 인문입니다. 인문. 인문 과정이고요. 굳이 얘기하면 얘는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 과정. 그다음에 뭐 TAT 2급은 뭐 중급, 고급 정도로 생각을 편의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것부터 시작해도 자격증 따는 데는 뭐 이게 있어야 이것 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따실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시간만 있으면 내가 정말 자격증이 빨리 급하다 그것만 아니면 순서대로 박아가시는 게 훨씬 편해요. 기초가 잘 잡혀 있는 게 훨씬 편해서 여러분 저희가 처음으로 60시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2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한 거고요. 입문 과정이고 이직이나 구직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이직하시거나 또는 그 이쪽으로 이쪽 반면을 취업하시고 싶다. 회계 사무원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이쪽으로 좀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요. 사실 이력서에 적으시려면 요 정도는 필요해요. TAT 아니 FAT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 또는 세무 2급. 요 정도 있어야지 이력서에 좀 적기가 좀 예. 적으실 만하다라는 거예요. FAT 2급은 입문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조금 이력서의 무게가 조금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FAT 1급 돼야지 부가가치세도 좀 알고 입문 좀 딱지 땐 회계도 좀 알고 세법도 조금 아는 수준 요렇게 보거든요. 공부 기간은 대체로 한두 달 이걸 잘 했을 경우 한 2개월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그냥 이제 매일 조금씩 공부하실 수 있다 가정했을 때 두 달, 두 달, 두 달 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력서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FAT 이거 끝나면은 1급도 좀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내가 여기서 잘 기초를 닦고 부가세 추가해가지고 1급 이게 잘 돼 있으면 부가세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조금씩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 있으면 회계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부가세만 해가지고 이거 따시고 하다가 재밌네 그러면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2급까지 여기는 잘 안 해요. 이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법인세인데 이게 세법이잖아요. 이 법인세라는 건 되게 무겁고 어려운 세법이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으로 하기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 많이 있으니까 세무회계만 하는 자격증이 더 이론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긴 좀 버거워. 여기 다 못 다뤄요. 여기서. 이것도 사실 소득세도 연말정산만 다루잖아요. 다 못 다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끝내요. AT 2급에서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까지도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나는 기초를 요번에 잘 다져가지고 그쵸? 잘 다져서 내가 잘 맞으면 그 다음에 1급도 한번 노려보겠다. 세계 1급 노려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기간은 한 뭐 여기까지 석 달, 넉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시험인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4월 17일에 시험 있었죠? 4월 17일. 4월 17일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짝수달에서 2, 4, 6, 8, 10, 12. 다음 시험은 6월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13일 일이고요. 13일 일요일이에요. 원서 접수일이요. 5월 6일. 5월 6일부터예요. 5월 6일부터 일주일간인데 자, 우리 언제 끝났죠? 5월 9일 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날 때쯤 원서 접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원서 접수를 하셔가지고 여기 그 재원직업전문학교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신 데서 편하게 이제 시험도 여기서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익숙한 장소에서 보시니까 꼭 저기 신청하셔가지고 끝나고 좀 비어요 시간이 5월 9일 날 끝나고 한 달 비잖아요. 한 달 동안 다 까먹으면 어떡하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해보시면요. 이게 몸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분계 회계라는 거는요. 막 외워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잘 익히시면 그렇게 막 까먹고 그러진 않아요. 세법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세법은 좀 암기가 있고 좀 이렇게 잘 날아가고 그러는데 회계는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공부를 잘 열심히 하셨으면요. 그렇게 막 다 까먹고 한 달 만에 막 다 하얘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시험 전에 이제 기출 문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잠깐 차이가 비더라도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그러면 치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사이 벌어졌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AT 자격시험과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차이점 공통점 다시 한번 싹 보시면요. 목적은 다 중소기업 실무자 양성이고요. 국가 자격증이고 이론 30, 실무 70인데 요 얘기 말씀드려야겠다. 이론이 30이고 실무 70인데 이게 이론 30점이고 실무가 70점이라는 얘긴데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 그럼 이론이 30밖에 안 되고 더존이 훨씬 중요하네요.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론이 30점이라는 거는요.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30점. 그 다음에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 게 70점이란 얘기인데 이 실무는요. 그냥 실무만 딱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무 70점이라는 거는요. 회계 원리 때 배운 회계 처리를 여기에 넣어보시오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면 실무도 넣을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실무 70점이라는 얘기는 실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배점이 70점이라는 거지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이론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전에 뭔가를 넣는 거거든요. 뭔가를 넣는데 이론을 알아야 회계 처리를 알아야지 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30점이니까 이건 안 하고 그것만 할게요.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점, 시험 구성이 이게 70이라는 거지. 이게 이거는 30%고 이건 70%니까 이걸 포기하고 이것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계는 60분, 90분이라는 거는요. 회계 요 시험들은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요 세무죠. 세무는 시험 시간이 90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70점 이상. 100점 중에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고.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빈도는 연 6회고요. 전산 세무회계 자격 시험이랑 이 시험이랑 그 시험 날짜 겹치진 않아요. 항상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때 13일 날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5월 달에 끝나고. 그럼 전산 세무도 전산 회계 2급도 노려볼 수 있겠죠? 차이가 없어요. 프로그램만 차이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럼 대단히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더전에 여기서 쓰는 세무사에 쓰는 K랩 프로그램이 더전을 많이 참고해서 소송이 걸릴 정도로 그렇죠? 왜 베꼈냐고 소송이 걸릴 정도로 비슷해요. 많이 차이가 없다고요. 요거를 하나를 할 줄 알면 한쪽도 한 일주일 보시면 메뉴가 어디가 있고 그 화면만 좀 구성만 다를 뿐이지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완전 다르진 않아요. 조금만 보시면 그러니까 한쪽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주관은 세무사회와 고객회계사고 검정 프로그램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유형은 그 실무 위주고요. AT 시험이. 그 다음에 전산 세무회계가 약간 이론 위주다.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되고요. 더존이 그래서 좀 더 취업하시는 데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격증은 FAT 1급 정도는 있어야지 저기 좀 이력서에 적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다고 입문을 그러면 할 필요가 이거 바로 하면 되지 않나?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시간이 있으면 가급적 밟고 올라오시는 게 훨씬 더 기초가 다져지고 자격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업무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천천히 정석대로 가시는 게 보다 수월합니다. 보다 수월합니다. 저 1급반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저희 대원지업점에서 이제 연계돼서 하고 하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2급반 잘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1급도 들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자격시험에 구성해가지고 밑에 제가 여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쵸? 보셨죠? 네.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 자격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 이게 그 국비 지원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국비 지원 과정으로 이제 국비를 지원받으셔 가지고 이제 들으시는데 이게 일반 학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 학원은 뭐 그냥 학원비 이렇게 끊고 그다음 들으시면은 사실 아무 그게 없는데 이거는 국가와 교육기관과 훈련생 삼각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훈련기관한테 의무를 줬어요. 이러이러이러한 걸 관리해라. 그렇죠? 그리고 훈련생한테도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 일단 국비 지원이 되는 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수료예요. 수료를 해주셔야지 돼요. 수료. 그러니까 수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는요.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일 배운 카드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직자 카드, 재직자 카드, 그다음에 구직자, 실업자, 구직자 카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카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직자 카드로 가지고 계신 분은 수료만 해주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수료만 해주시면 되고 구직자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수료죠. 수료 플러스 취업의 의무도 있어요. 취업의 의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종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뽑아줘야 하죠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국비 지원이니까 듣고 애초부터 취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이것저것 제과도 듣고 대빵도 듣고 한식도 듣고 회계도 듣고 바리스타 듣고 그냥 이것저것 국비 지원 그냥 과정 쇼핑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간혹은 시간도 많고 나는 돈 벌 생각 없고 국비 지원으로 그냥 이것저것 듣고 싶다. 근데 취지 안 맞아요. 그런 분은 정말 그거를 좀 달리 생각해 주셔야지 돼요. 수료하시고 이거를 이거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재직자분들이 일하시면서 고용보험 낸 걸로 이거를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취업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그다음에 직업 훈련 시키기 위해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데 나는 취업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공짜니까 듣는 거예요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뺏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제가 사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 재직자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수료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료. 저희 반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6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60시간 15, 15일 수업인데요. 어, 일정 출석률 이상이 돼야지 수료가 돼요. 일정 출석률 이상의 수료가 되는데 그냥 여러분은 15일 이게 며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되는 날짜니까 다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00%.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일단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100% 나온다고 마음을 먹으셔야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인물이잖아요. 이게 고급 과정이면은요. 중간에 하나 두 개 빠져도 고급 이제 이미 할 줄 아는데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그 부분만 딱 빠져도 그렇게 타격이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인문 있죠. 어떤 과정이든 어떤 공부든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회계 처리가 뭐고 차변 대변이 뭐고 막 배우는데 하루 4시간 빠져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뻥 뚫립니다. 잘 못 따라가요. 잘 못 따라가요. 이게 메꿔지지가 않는다고요. 잘 혼자 스스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따라하기 위해서라도 100%고요. 100%고 그 다음에 수료 기준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정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그렇죠? 그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100%가 수료 기준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80% 이상 출석을 해주셔야지 수료인데 3번 결석하면은 그러니까 탈락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나오신다고 각오를 하셔야 되고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본인이 알아요. 잘. 이게 길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 2달밖에 안 되니까 짧으니까 그런데 내가 몇 번 못 나올 것 같은데라고 본인이 잘 그거를 이미 이 중에서 며칠하고 며칠을 못 나올 것 같은데 며칠을 못 나올 것 같은데라고
스스로 이제 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은 잘 생각하셔서 처음에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주말반이어서 괜찮은데 그래서 월화수목반 이런 반 중에 매주 화요일은 내가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아 역시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수료가 안 될 것 같다, 다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상담을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 수료가 안 되면요 저희가 나라에서 훈련 기간을 평가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인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과정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인증을 하는데 그거의 가장 큰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수료율과 취업률이에요. 수료율과 취업률.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수료율이 안 좋으면 인증기간 평가 다음 해 그냥 안 줘버리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1년 동안 학원 놀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직원들 다 내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게 보고요. 취업률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봐요. 직종 평균 취업률 해가지고 이게 100% 취업은 다 못 시키겠지만 수료율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수료는 만약에 처음부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국비 지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으로 들으세요. 학원 수강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건 똑같이 요율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 정한 요율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기준을 못 채울 것 같다 그러면은 꼭 상담을 해주셔야지 돼요. 학원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만든 저 같은 사람이나 학원에 이제 일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거꾸로 그렇죠. 그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건 조금 이렇게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이거 중요하다라는. 취업률도요. 취업을 6개월 안에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뭐 그냥 푸시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회계세무사무소 제가 뭐 회계사 회에 있으니까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훈련생 중에 좀뭐 똘똘한 열심히 하는 훈련생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뭐 연락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락도 드리고 근데 이거를 제가 전부 다 알선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노력은 저희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취업 어떻게 뭐 연락도 온데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연결을 해드리는데 100% 저희가 뭐 다 취업시켜드립니다라고 말씀 못 드려도 저희도 노력을 해요. 그리고 최선 여러분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대충 이제 그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시겠죠? 수료율과 취업률이 무지 중요하고 그냥 수업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관리를 할 거고요. 전화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수업할 때 수료율도 중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결석이 예상되면요, 꼭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학원에. 저희가 불안하거든요. 연락 없이 안 오시거나 그러면 불안에 떨어요. 그렇죠? 이분이 어디 뭐가 이렇게 좀 안 좋으신가?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시작할 때 연락처를 드리면 선생님한테 꼭 먼저 사전에 연락을 주세요. 만약에 못 나오시게 되면 몸이 아파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안 됩니다. 무조건 아프셔도 오셔야 되는 이렇게는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율에 맡기니까 그것만 좀 해서 15일 동안은 무조건 다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훈련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보신 수료 기준 및 취업인데요. 출결은 80% 이상입니다. 80%니까 3번밖에 결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동 제적 그 사유인데요. 여러분은 1번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1번 전체 출석 일수의 20% 이상 결석, 즉 3회 결석하면은 됩니다. 3회 결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단위 기간 50% 이상은요. 한 달에 50% 이상 결석인데 이건 저희는 해당 없을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출결은 어떻게 하냐면요. HRD 그 앱을 여러분 다 까셔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HRD 앱을 다 까셔가지고 거기에 로그인 해 오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등록이 저희가 이제 전산으로 등록이 되면 앱을 깔고 오시면은 저기 시계 옆에 저기 동그란 거 바퀴벌레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저쪽 옆 교실은 아마 앞쪽에 있을 거예요. 앞쪽에 칠판 쪽에 있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저기 게시판 위에. 저게 이제 비콘이라는 건데 단말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블루투스 기능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없으신 분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즘 다 있어요. 블루투스. 스마트폰에 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여기 오시면 단말기랑 쟤랑 이제 근거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시면. 그렇죠? 그럼 교실에 입실하면은 얘가 입실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떠요. 입실이라는 게 떠요. 그 입실 버튼을 누르고 그렇죠? 나가실 때는 퇴실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실과 퇴실을 하시는 거고요. 그 입실과 퇴실은 절대 훈련 기간에서는 조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셨는데 입실하는 걸 까먹고 수업을 열심히 듣다가 끝날 때 내가 입실 까먹었어요. 저 왔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앉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책임하에 오셔가지고 바로 입실 누르고 퇴실할 때도요. 이런 분 없으실 것 같은데 정말 많아요. 그냥 끝나고 배고프니까 빨리 가야지 짐 싸가지고 나가시고 퇴실을 안 누르고 나가신 경우 그럼 입실했다가 퇴실 안 하면은 그것도 결석으로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결은 기준이 뭐다? 여러분 비콘 누르고 입실과 퇴실 누르는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안 누르면 그래도 몸이 와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몸이 와도 이거를 까먹었다 그러면 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선생님께서도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무조건 자리 오자마자 얘부터 챙기고 끝나고 가실 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얘부터 회실 누르고 화장실을 가시던지 짐을 챙기던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훈련 기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까먹고 가시고 하시는 분 많이 있으니까 주의할 건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핸드폰이 망가지거나 핸드폰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안 가져온 방법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 내배용 카드 있죠? 내배용 카드 그 카드를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훈련 기간 동안에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안 되거나 단말기가 안 되거나 비콘이 무슨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카드로도 임시적으로는 돼요. 나라에서 하라고는 안 하는데 카드 있죠.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말기 안 될 경우 대비해서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세요. 꼭 이걸 안 가져오시면 그때는 진짜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사진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사진 있죠? 그 서버 앞에서 시간 앞에서 사진 찍고 끝나서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왔으니까 제발 해주세요라고 조건 입력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너무 번거로우니까 카드는 항상 들고 다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시간인데요. 이거 비콘 찍는 거는요 저희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9시 30분 딱 되면은 넘어가면 지각이에요. 끝나는 것도 13시 20분인데 13시 19분에 예를 들어서 딱 찍었다. 퇴실 눌렀다. 조퇴해야 되는 거예요. 조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그렇죠? 아니면 어디까지 되고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입실과 퇴실을 찍어 주셔야지 되고 학원에서는 그거를 만져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퇴실하실 때도 선생님이 이제 찍으세요라고 하시기 전에 퇴실을 해버리면 조퇴가 돼버려요. 세 번 지각이나 세 번 조퇴는 한 번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세 번 지각이나 세 번 조퇴는 한 번에 결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각과 조퇴는 어떻게 되냐? 지각과 조퇴는 전체 4시간이잖아요. 2시간 있죠. 2시간 기준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전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에 1, 2교시 끝나고 3교시, 4교시 들었다. 그럼 지각. 1, 2교시 듣고 3교시 시작할 때 나갔다. 그러면 조퇴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적어도 2시간 들어야 50% 이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장 시작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20% 이상 출석인데 100% 오시는 거 좀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지 통과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 오시게 되면 꼭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 걱정하시니까 그쵸? 선생님 많이 걱정하시니까 연락을 문자라든지 꼭 연락을 주셔가지고 해주시고 안 하면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받으실 때까지 전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비콘인데 그거는 나중에 앱 설치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되고 본인 책임하에 입실 퇴실 누르셔야 된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 평가인데요. 수행 평가는요. 요거 이게 수료와 취업인데요. 사실 요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출결 80% 이상, 그다음에 하나가 수행 평가 통과예요. 수행 평가는 2번 있어요. 회계 원리 객관식으로 한 번, 그다음에 실무 한 번, 2번 있어요. 수행 평가 2번 있고요. 요거는 오늘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객관식 시험 한 번 있고 실무 시험 한 번 있다.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60점 이상 통과고 떨어졌을 때는 재평가. 나라에서는 이것도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시험 2번 본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영 평가 떨어져가지고 수료 못하신 분 없어요. 없으니까 잘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취업은 말씀드린 대로 취업은 6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요. 꼭 고용보험 가입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고용보험 가입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기간은 관계없어요. 하루라도 가입되면 돼요. 알바라도 이 6개월 기간 안에 알바 하루라도 해서 고용보험 하루라도 가입되면 그건 취업으로 되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고용보험 가입 안 되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나 고용계약서 있으면 처리가 되고 하니까 그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재직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나 구직카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를 들어 재직카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중간에 퇴사를 하셨다. 또는 구직카드 가지고 계시는데 중간에 취업을 하셨다. 그러면 꼭 알려주시면 돼요. 저한테 저희한테 상태가 바뀌었을 때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는 주말반이니까 듣다가 예를 들어서 뭐 구직 중이셨는데 중간에 취직됐다고 못 나오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주말반이니까 없으실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상태가 변경됐다 그럼 먼저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그렇죠. 그래 저희가 처리할 게 있으니까. 됐죠? 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제 지금 말씀을 듣고 만약에 조금 요번에 힘들 것 같다, 다음 과정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담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항상 이게 전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 때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끝나고 개별적으로 여쭤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OT 들으셨고 진행은 결제되신 다음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일 날 이제 오시면 이제 교재 같은 거 이런 거 다 나눠드리고 다 하니까 안내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딱 50분 됐네요. 그렇죠? 네, 오늘 OT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개강할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